조금만 부딪혔는데 뼈가 부러졌다고요?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사실은 피해야 할 음식이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남의 얘기 같지 않게 들리신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0세 이상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골다공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도움을 주는 음식과 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피해야 할 음식,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팁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골다공증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이름 그대로 뼈에 구멍이 숭숭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끊임없이 낡은 부분을 제거하고 새 뼈를 만드는 재형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파괴가 생성보다 빨라지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속이 비게 되죠. 결과적으로 뼈가 약해지면서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50세 이상, 그 중에서도 폐경 이후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뼈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이 되면 이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남성들도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골밀도가 낮아질 수 있고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칼슘 섭취 부족도 모두 위험 요인입니다. 그럼 골다공증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질병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어느 날 허리를 삐끗한 줄 알았는데 척추 압박 골절로 이어진다든지 넘어졌는데 엉덩이 뼈나 손목이 부러졌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이나 뼈골절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요. 그렇다면 골다공증은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음식 섭취입니다. 먼저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5가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첫째, 멸치. 멸치는 칼슘이 풍부한 대표 식품입니다. 작은 생선이지만 뼈째 먹기 때문에 흡수율 높은 칼슘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과 인, 마그네슘도 함께 들어있어 골격 형성에 이상적입니다. 단, 짜게 조리하면 나트륨이 많아질 수 있으니 간은 약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두부.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함께 들어있어 채식을 하시거나 유제품을 못 드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뼈 손실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연어와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이 생선류는 비타민 D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햇빛을 못 쬐는 날이 많거나 실내 생활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생선을 주기적으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모두 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염증을 줄여 골절 위험도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익혀 먹든 생으로 먹든 자주 접하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우유 및 유제품.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은 흡수율이 높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특히 저지방 또는 무지방 제품을 고르면 포화지방을 줄일 수 있어 심혈관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 5가지를 소개할게요. 이 음식들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거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되도록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짠 음식. 나트륨이 많은 음식.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납니다. 장기적으로는 뼈 밀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김치나 찌개 같은 음식을 드실 때도 되도록 싱겁게 조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탄산음료.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는 인산염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 칼슘과 결합해 배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즉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당분도 많아서 비만, 당뇨 등 다른 질환도 유발할 수 있죠. 셋째, 카페인 과다 섭취. 커피, 홍차, 녹차 등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알코올. 술을 많이 마시면 뼈 형성에 필요한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칼슘 흡수도 방해받습니다. 특히 만성 음주자는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음주는 절제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공식품. 햄, 소시지, 라면, 인스턴트 식품에는 나트륨, 인산염, 설탕, 포화지방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고 칼슘의 대사를 방해합니다. 되도록 자연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가 결국 우리의 뼈 건강을 좌우합니다. 당장은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10년 뒤 골절 위험과 삶의 질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식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몸의 기둥이 되는 뼈를 위한 건강한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뼈가 약해졌다고 운동을 쉬어야 할까요? 사실은 제대로 된 운동이야말로 뼈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단순히 운동을 하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 3가지입니다. 이 운동들의 공통점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골밀도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첫째, 걷기. 걷기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적인 전신 운동입니다. 체중을 실어서 발을 딛는 동작이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되고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키우는 데도 탁월하죠.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특히 햇빛을 받으며 걷는다면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수중 운동. 수중 걷기나 수중 에어로빅 같은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무릎, 고관절이 약한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물의 저항을 이용해 근력 강화와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요가나 스트레칭.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만 유연성과 균형 능력을 키워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골절 위험이 높은 골다공증 환자에겐 낙상 예방이 곧 뼈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단, 동작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따라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골다공증에 안 좋은 운동 3가지, 즉 피해야 할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뼈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넘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점프 운동. 줄넘기나 에어로빅처럼 반복적으로 점프하는 운동은 무릎, 고관절, 척추에 큰 충격을 줍니다. 특히 척추 압박 골절이 우려되는 골다공증 환자에겐 단 한 번의 점프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 무거운 바벨, 덤벨 등을 이용한 고강도 근력 운동은 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나 고관절이 약해져 있는 분들이 과도한 중량을 다룰 경우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운동이 도전이 아닌 치료가 되어야 할 시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셋째, 등산 중 경사심한 코스. 등산 자체는 좋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낙상 위험이 큰 활동입니다. 특히 돌길이나 경사진 코스에서는 중심을 잃고 미끄러질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평지 산책로 위주로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뼈를 강화하고 낙상도 줄여주며 약물 치료의 효과도 높여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안전한 운동을 꾸준히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뼈 건강뿐 아니라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도 낙담하지 마세요. 이건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관리만 잘해도 더 큰 골절을 막을 수 있고 충분히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방은 40대부터, 관리는 50대부터,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와 실천이 60대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내 뼈 건강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시고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도 골다공증 검진과 관리의 중요성을 꼭 알려주세요. 뼈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지탱해주는 인생의 기둥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10분의 운동, 식탁 위 칼슘 한 숟갈,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 이 작은 습관들이 10년, 20년 뒤 나의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자산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복지, 건강 혜택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